여러분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힘들어도 내색 한 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런데 어느덧 머리 하나가 더 커진 자식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분명 내 자식인데 말 한마디 붙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가만히 좀 계세요 같은 차가운 무시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는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마음을 깊이 읽어주면서도 부모로서의 단단한 품격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자녀의 눈치를 보며 평생 공들여 쌓아온 부모로서의 권위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소외된 이방인으로 남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찾고 진정한 존경을 끌어내는 치트키 같은 5가지 태도를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먼저 다가와 속마음을 터놓고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현명한 조언자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대화는 입술이 아닌 눈빛에서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자녀가 내뱉는 말 그 자체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날선 목소리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좀 쓰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이면 부모는 그 날카로운 문장에 마음이 베어 똑같이 화를 내거나 서운함에 입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 그게 뭐니? 라는 식의 감정 섞인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부모는 대화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의 거친 입술 뒤에 숨겨진 작은 떨림과 눈빛의 흔들림을 먼저 읽어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고 공감하게 만드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밖에서 상처받고 돌아와 예민해져 있을 때 부모가 그 짜증에 똑같이 짜증으로 맞대응하면 자녀의 뇌 속 거울 신경세포는 부모의 공격성을 그대로 복제하여 갈등을 더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거친 말투 속에서 그 이면에 숨은 외로움이나 피로를 부모가 먼저 눈으로 발견하고 온화하게 바라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뇌는 부모의 그 평온하고 깊은 수용의 상태를 거울처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장성한 자녀도 사회라는 정글에서 치이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아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집이라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그 속에 숨은 고단함을 먼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들 눈이 유독 지쳐 보이네. 밖에서 마음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라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부모의 통찰력 앞에 자녀는 순간 얼어붙게 됩니다.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꿰뚫어 보고 품어주는 부모 앞에서 자녀는 더 이상 무례한 방어 기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부모, 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나를 비춰주는 부모를 자녀는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없으며 그 순간 진정한 권위와 존경이 싹트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반항을 마음을 얻을 기회로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이 장성한 자녀가 무례하게 굴거나 대들 때 이를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서 부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라며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기싸움을 벌이곤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이 된 자녀와 힘과 감정으로 기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기려 들수록 자녀는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부모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멀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결정적인 차이가 갈립니다. 세계적인 관계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 넘게 수천 가구를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갈등과 위기의 순간은 사실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 코칭의 기회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자녀가 화를 내고 날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감정이 격해지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나를 무시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 최고의 골든타임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독한 말을 쏟아낼 때 당황하거나 같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등을 곧게 펴고 낮고 차분하며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녀의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네가 평소보다 많이 예민해져 있구나. 엄마가 잠시 곁에 있어 줄까? 아니면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하니? 라고 여유 있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부모를 보며 자녀는 본능적으로 안정감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성숙하여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부모의 진짜 권위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단단한 여유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마음, 실타래를 푸는 감정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유독 쌀쌀맞게 굴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쏟아내는 이면에는 사실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복잡하고 뒤엉킨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겪는 열등감, 성과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허탈함 등이 한데 섞여 거대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것이죠. 자녀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가장 편한 대상인 부모에게 그 화풀이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때 존중받는 부모는 자녀의 짜증에 같이 휘말리는 대신 자녀의 마음을 질서 있게 정리해주는 현명한 정서적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UCLA 심리학 연구팀이 입증한 놀라운 과학적 원리인 정서적 명명하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한 단어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즉,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뇌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정확한 단어로 짚어주십시오. 단순히 너 지금 화났냐? 라고 묻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회사에서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허탈한 상태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뜻대로 안 나와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큰 것 같네 라고 구체적인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속마음을 단번에 읽어내고 마법처럼 정리해주는 부모를 보며 깊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아빠는 어떻게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잔소리꾼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이를 이해하는 인생의 스승으로 격상됩니다. 화 뒤에 숨은 고독, 경쟁심 뒤에 숨은 불안함을 구체적인 언어로 끄집어내주는 부모의 섬세한 통찰력은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내공이 깊은 어른이다 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며 끊어질 수 없는 신뢰의 끈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 옳은 소리를 멈추고 자녀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듣자마자 또 시작이네라며 귀를 닫거나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옳은 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려
누군가 내 아픔을 같이 느껴주길 바라는데 부모는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랬어야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며 섣부른 훈계와 정답부터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입안이 온통 헐어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밀어넣으면 고통만 줄 뿐입니다. 자녀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자녀가 느끼는 감정의 주파수에 부모의 반응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이 내 기준과 다르거나 때로는 철없어 보일지라도 일단은 그 감정 자체를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랬구나. 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겠네 라며 그 감정의 실체를 100%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의 밀도입니다. 영혼 없이 그랬구나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감정 코팅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빛과 호흡에서 이것이 진짜 공감인지 아니면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기술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만약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공감을 한다면 자녀는 이를 자신에 대한 무시나 기만으로 받아들여 더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줄 때 자녀는 비로소 내가 안전하게 수용받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은 훗날 부모가 던지는 짧은 한마디 조언조차 자녀의 심장에 깊이 박히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조언은 귀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을 넘는 자녀에게는 단호한 벽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5단계야말로 부모가 평생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느냐, 아니면 자녀에게 휘둘리는 만만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앞서 말씀드린 공감과 수용을 실천하다가 정작 자녀의 무례한 언행이나 선을 넘는 태도까지 다 이유가 있겠지라며 무기력하게 받아주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자녀의 모든 감정에는 하되 그 행동에는 분명하고 서슬퍼런 한계를 그어야 완성됩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부모 모델로 권위 있는 부모를 꼽았습니다. 이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허용적 부모도 아니고 공포로 억압하는 독재적 부모도 아닙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되 동시에 올바른 규율과 통제를 유지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깊이 존경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사회적 성취와 정서적 안정을 보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을 하는 등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즉시 단호한 벽이 되어야 합니다. 네가 지금 회사 일로 예민하고 화가 난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부모인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권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부모의 격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것은 우리 집의 원칙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차분한 단호함은 100마디 고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압감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행동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준 뒤에는 자녀가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부모가 넘지 못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녀가 그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현명한 코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 원칙이라는 단단한 뼈대가 있을 때 부모의 품격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장성한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의 특징은 한마디로 마음은 온화하게 받아주되 행동은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사랑과 원칙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억압형 부모나 감정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까지 방치하는 방임형 부모는 결코 자녀의 진심 어린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라 무거운 존재감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해 보십시오. 자녀의 작은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통해 마음을 연 뒤 부모로서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십시오. 처음에는 자녀가 어색해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 5가지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며 단단한 내면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어느덧 여러분을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하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실린 무게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성애, 존 가트맨 박사가 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제 생각과 경험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심리 전문가 최성애 박사가 수십 년 동안 수천 가구의 가족을 연구한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컸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모든 부모님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 속에 담긴 구체적인 대화법과 마음가짐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태도 중에서 여러분은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작은 실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여러분의 단단한 부모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